연탄 한 장. 또 다른 말도 많고 많지만 삶이란 나 아닌 그 누구에게 기꺼이 연탄 한 장 되는 것. 방구들 선득선득해지는 날부터 이듬해 봄까지 조선팔도 거리에서 제일 아름다운 것은 연탄차가 부릉부릉 힘쓰며 언덕길 오르는 거라네.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알고 있다는 듯이 연탄은 일단 제 몸에 불이 옮겨 붙었다 하면 하염없이 뜨거워지는 것. 매일 따스한 밥과 국물 퍼먹으면서도 몰랐네. 온몸으로 사랑하고 나면 한 덩이 재로 쓸쓸하게 남는 게 두려워. 여태껏 나는 그 누구에게 연탄 한 장도 되지 못하였네. 생각하면 삶이란 나를 산산이 으깨는 일. 눈 내려 세상이 미끄러운 어느 이른 아침에 나 아닌 그 누가 마음 놓고 걸어갈 그 길을 만들 줄도 몰랐었네. 나는. 예, 안도연의 연탄 한 장이라는 시를 안도연 시인의 육성으로 한번 들어봤습니다. 목소리 별로 안 좋은데 그죠?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번 들어봤습니다. 진심이 좀 묻어나오죠? 자, 여기 나온 연탄 한 장입니다. 안도연 시는 대표적인 민중시인으로 통하죠. 일단 민중시인의 핵심은 공동체 의식이라고 얘기했고요. 이 공동체라고 하는 이 공동체 모티브에서 가장 필수적인 것 자체가 바로 뭐냐면 공동체, 그 공동체 구성원에 대한 배려, 그렇죠, 공감, 그렇죠, 예, 그리고 이것이 좀 더 심화돼서 나가면 뭐냐면 이제 희생까지 나가게 되는데, 이런 어떤 배려, 공감, 희생에 대한 깨달음을 보여주고 있는 시를 주로 쓰는 게 안도연 시의 시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 시의 제목인 연탄이 나오죠? 이 연탄이 나오는데, 일단 여기서의 연탄은 두 가지죠. 부정적으로 봤을 때는 하찮은 것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서 연탄은 결국 뭐냐면 타인이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그래서 다른 사람이란 말이 네 글자니까 우리가 이제 타인을 사랑하는. 그렇죠? 타인을 사랑하는 어떤 기본적인 타인 사랑의 희생. 상징물로 그려지고 있는 게 연탄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연탄은 내가 이제 하찮은 대상이라고 했는데, 이 하찮은 대상조차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여태껏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해 본 적이 있는가라는 자아 성찰을 갖고 있죠. 그러니까 이 하찮은 대상을 통해서 결국 뭐냐면 자신의 지난 삶에 대한, 그렇죠? 예, 부끄러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일종의 뭐냐면 자기 반성 또는 뭐냐면 자아 성찰의 계기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매개는 아니고요. 계기를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게 이 연탄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그 하찮은 대상 한 장만큼의 삶의 의미도 확보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자, 이 시를 다시 한번 보면서 보는데요. 또 다른 말도 많고 많지만 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결국 뭐냐면 중요한 것 중에서도 더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이제 이 삶이란 나 아닌 그 누구에게 기꺼이 연탄 한 장이 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또 다른 말도 많고 많지만 이란 말은 뭐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런 의미를 쓰는 거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 삶이란 나 아닌 누구에게 기꺼이 연탄 한 장이 되는 것하고 나왔죠. 이때 연탄 한 장은 이타적 삶을 얘기하는 거죠. 이타적 삶 또는 희생적 삶. 우리가 이미 시를 읽어봐서 알겠지만, 그렇죠? 자, 그리고 이것이 바로 이제 뭐냐면은 얘기를 한다면 결국 일련의 내용은 뭐냐면 바람직한 삶이죠. 바람직한 삶은 결국 뭐냐면 이타적이고 희생적인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자, 방구들 선득선득해지는 날부터 이듬해 봄까지 이런 말이 나오죠. 결국 이제 연탄의 역할이 더욱더 강해지는 시즌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우리가 판단하실 때. 자, 그래서 방구들 선득해지는 날부터 이듬해 봄까지 추운 겨울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연탄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뭐냐면 사람들을 추위로부터 보호한다는, 그쵸? 얘가 추위에서 보호한다라고 하는 이렇게 것이 있습니다. 조선팔도 거리에 제일 아름다운이란 말은 뭐냐, 가장 필요한 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고요. 가장 필요한 것이 나타나면 아름답게 느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연탄차가 부릉부릉 힘쓰며 언덕길을 오르는 거라네 라는 말이 나오면 결국 뭐냐면 이렇게 언덕길을 올라서 결국 뭐예요? 다른 사람을 대파죠. 예. 경상도사투리는 결국 뭐냐면 이제 사람들, 즉 타인을 따뜻하게 맞습니까? 그렇죠? 따뜻하게 만드는 어머야 참다. 예. 따뜻하게 만들 것이라는 것에 대한 일종의 뭐예요? 기대감이 형성되기 때문에 이것이 아름답게 보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여기서는 특히나 이제 부릉부릉 같은 경우에는 일종의 뭐 청각적 이미지가 나와서 연탄이라는 소재랑은 조금 안 어울립니다. 그죠? 예. 그런데 그 청각적 이미지가 나오고, 자,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알고 있다는 듯이 연탄은, 자, 그럼 그 해야 할 일이 결국 뭐냐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따뜻하게 해준다라고 하는 거죠. 일종의 뭐냐면 이제 이타적 행동을 합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고요. 자, 일단 제 몸에 불이 옮겨 붙었다 하면 하염없이 뜨거워지는 것. 자, 매일 따스한 밥과 국물 퍼먹으면서도 몰랐네 라는 말이 나오고 있죠. 자, 여기 나오는데요. 자, 여기까지 보시게 되면은 일단 뜨거워지는 것 하고 나오죠. 연탄은 그래서 여기 나온 청각과 함께 또 하나 뭐냐면 촉각적 대상이기도 하다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자, 여기서 보시게 되면요. 청각과 촉각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염두에 두시고 우리가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몰랐네는 잠시 후에 할게요. 일단은. 다만 이제 이 몰랐네라고 하는 표현은 지금은 알게 됐다는 의미로 우리가 해석하면 되겠죠. 그래서 온몸으로 살아가고 나면 한 덩이째로 쓸쓸하게 남는 게 두려워 여태껏 나는 그 누구에게 연탄 한 장도 되지 못했네 라고 나와 있죠. 결국 일종의 반성에 되지 못하였네 라는 말은 지금은 이제 될 각오가 돼 있어요. 그래서 반성과 이제부터는 그런 연탄 한 장만큼의 의지를 지니겠다라고 하는 각오로 이어지게 되는 대목이라고 볼 수 있고요. 자, 이 대목에서 일단은 연탄재는 크게 두 가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가 뭐가 되는 거냐면 쓸쓸하게 남는 것, 즉 쓸쓸한 최후에 해당이 되는 내용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나로 하여금 머뭇거리게 만드는 원인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결국 뭐냐면 온몸으로 사랑하는 거. 이게 바로 결국 뭐냐면은 의미 있는 삶이 되는 겁니다. 자, 따라서 결국 뭐냐면 지금까지는 쓸쓸한 최후 때문에 의미 있는 삶을 해오지 못했지만 이렇게 돼버렸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지금까지 과거의 내 삶의 모습이라면 지금 이제 현재부터의 내 삶의 모습은 의미 있는 삶을 위해서 쓸쓸한 최후를 감수하겠다라고, 감내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이해가 되면 돼요. 알았죠? 자, 그 다음 마지막 경입니다. 생각하면 삶이란 나를 산산이 읊게는 일. 자, 눈 내려 세상 미끄러운 어느 이른 아침에 라는 말이 나오면 세상이 미끄러운 이란 말이 나오면 이것도 일종의 뭐냐면 가벼운 시련이 될 수도 있겠죠. 시련, 고통이 될 수 있는데 나 아닌 그누가 마음 놓고 걸어갈 그 길을 만들 줄도 몰랐네 라는 말이 나오겠죠. 맞습니까? 또 몰랐었네 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게. 자, 나는. 자, 여기서 도치가 나오는데요. 이런 도치를 쓰는 이유는 전경화라는 게 나와요. 전경화. 전경화란 말이 앞에다가 위치한다라는 얘기인데요. 앞에 뒤바뀌어가지고 앞에 부분을 강조하는 걸 전경화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나는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그 길을 만들 줄 몰랐던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도치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뭐냐면은 어떤 자신의 과거를 성찰하는 거죠. 과거를 성찰하는 것입니다. 성찰을 통해서 일종의 뭐냐면 반성의 의미를 강조하는 거죠. 예, 이걸 위해서 도치가 사용됐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 시에서는 또 하나 특이한 부분이 뭐가 되는 거냐면요. 자, 잠깐 줄여야겠어요. 예, 자, 줄이면 자, 우리가 볼 때 여기 보시게 되면 몰랐네가 두 개가 나와요. 하나는 몰랐네가 나오고요. 하나는 몰랐었네가 나와요. 이게 나오는데요. 몰랐네와 몰랐었네는 얘는 결국 과거 시제가 하나가 쓰인 거고 얘는 과거 시제가 두 개가 쓰인 겁니다. 선어머러비가 단절의 의미가 강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위에 나와 있는 몰랐네는 단순히 뭐냐면 과거의 무지를 과거에는 몰랐습니다는 과거의 무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부분을 표현하고 있는 반면에 여기서 몰랐었네라는 말은 이 어시라는 의미는 문법상 단절의 의미를 강조해요. 과거와의 단절의 의미를 강조합니다. 결국 뭐냐면 이 무지의 과거와 무지한 과거와 단절됨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제는 뭐예요? 오히려 몰랐다라고 하는 과거를 보여주보다 이제부터는 뭐예요? 알게 되었음을 강조한다. 그렇죠? 알게 되었음을 강조한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일단 연탄 한 잔에 하시고요. 특히 할 건 없죠. 자, 이 시에서 중요한 내용은 일단은 자아 성찰이라고 하는 모티프를 사용하고 있고요. 주된 감각적 이미지는 물론 시각을 기본으로 하고 있지만 이 시각보다 좀 더 강한 게 뭐냐면 청각, 이거보다 더 강한 게 뭐냐면 촉각적 이미지를 통해서 이 촉각의 따뜻함의 이미지를 통해서 연탄이 가지고 있는 이타적 희생적 성격을 강조하고 있다고 판단하면 됩니다.
이 안도현 시인은요, 다시 한번 얘기하면 공동체 삶에서 필요한 배려와 희생을 강조하는 시를 썼다고 하죠. 자, 여기 나와 있는 이 시요. 우리가 눈발이라면이라고 하는 안도현의 또 다른 시를 봐도 마찬가지로 나옵니다. 이 시도 잠깐만 보시게 되면 어떤 부분이 나오게 되냐면, 자, 우리가 눈발이라면, 자, 쭈뼛쭈뼛 흩날리는 진눈깨비는 되지 말자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이왕이면 한방눈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나왔는데, 어떤 한방눈이냐면, 사람들이 사는 마을 가장 낮은 곳으로 이왕이면 따뜻한 한방눈이 되어서 내리자라고 나오죠. 그래서 결국 뭐냐면 여기서는 잠 못 든 이에게 편지가 되고 그 다음에 뭐냐면 붉은 상처 위에 돋는 새살이 되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판단했을 때 쭈삣쭈삣 여기서 쭈삣쭈삣 흩날리는 진눈깨비는 결국 이 시에서 보면 뭐냐면은 그 우리가 봤던 연탄장에서는 과거에 이걸 몰랐던 과거의 화자의 모습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 편지나 새살, 즉 한방눈이라는 모습은 연탄의 모습이면서, 그쵸? 예, 이제는 뭐예요? 현재 이후의 화자의 모습이죠. 현재 이후 화자의 모습을 강조하는 이런 표현으로 우리가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연관지어 생각하면 좀 더 이해가 잘 되겠죠. 자,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